학생들의 영어책 읽기 동기부여 방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학생들이 리딩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잘 돼서 할 수 있느냐, 오래 하고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또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리딩을 조금 더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딩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리딩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리딩을 한다면 집중력이 유지되고 또 이해력도 강화되고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동기부여에는 내적 동기부여하고 외적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적 동기부여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싶어서 읽는 건데요. 즐기기 위해서, 또 더 배우기 위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또는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유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는 본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외적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책을 읽어야 되니까, 혹은 점수를 위해서, 내가 책을 안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내적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내적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보다 300% 이상의 시간을 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적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책의 내용과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학생들이 성장하게 되겠지요. 학생들에게 리딩에 있어서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리서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오는 것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터레스트입니다.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것을 주었을 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흥미와 그리고 학생들의 배경과 비슷한 지문을 학생들에게 주었을 때 학생들이 내재적 동기부여가 일으켜져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단원과 비슷한 책을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과 연관된 책을 읽는다면 학생들은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생물의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있다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주제에 관한 책을 했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지금 관심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거기에 관한 책을 한다면 학생들은 한 번 더 집중 있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안타이 레이시즘에 관한 책을 읽는다면 학생들은 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체험과 연관되는 책이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최근 여행을 했던 도시에 관한 책이라면 학생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요. 혹은 그와는 반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먼저 책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해부에 관련된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해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미리 경험을 책으로 접했기 때문에 학생이 그거를 실제로 접했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그 경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책을 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텍스트의 다양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시, 소설은 물론이고 신문의 기사라던가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사들, 코믹북, 시리즈북, 요새 시리즈북 참 여러 가지가 많죠. 예전에도 많았는데 해리포터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디오북,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텍스트를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또 알게 되고 다양한 작가를 접하면서 학생들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너십입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주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는 것을 읽는다기보다는 이 스스로가 어떤 책을 읽을지 선택하는 것은 책임감을, 주인의식을 갖게 돼서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리딩 컴프리hen션이 더 잘 돼서 또 독서 시간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독서의 효능성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는 책을 잘 읽고 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책 잘 읽었어 보다는 책을 잘 읽었는데 네가 끝까지 잘 읽어서 잘했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오늘은 이만큼 해서 잘했다, 리딩 컴프리hen션을 했는데 조금 정확하게 해서 잘했다. 그리고 너무 정확성만 해주시는 것보다는 얼만큼 노력했다라는 것도, 네가 1시간이나 꾸준히 읽어서 잘했다, 이런 면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오너십을 위해서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면과 함께 부모님이 권해주실 때 학생의 레벨과 조금은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쉬운 책을 할 때는 학생이 지겨워질 수 있고, 너무 어려운 책을 할 때는 학생이 자신감을 또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전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약간 어려운 수준의 책을 권해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소규모 내지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비슷한 수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생들과 어울려서 토론을 했을 때 학생들이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커진다고 합니다. 독서 게임도 괜찮고요. 그런 소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초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 하실 수 있는 방법들 한 8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책을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이게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다 생각도 드시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나 싶으실 텐데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특히 저학년일 때는 더 좋다고 하는데요. 리서치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책을 크게 읽어주는 일은 자녀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일은 언제 읽어줘도 늦지 않고 또 결코 이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는 결코 멈추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언제 멈췄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언젠가는 멈췄겠죠.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이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인 학생들도 선생님이 해주는 것 중에 큰 소리를 읽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학생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읽어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취침 시간에 특히 읽어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잠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리딩 타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학생들이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리딩 체어 같은 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아는 얘기인데 쉽진 않죠.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자녀가 매일 읽도록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거다라는 것을 습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특히 여름방학 때는 일주일에 2번, 3번은 꼭 가서 책을 빌려오고 그런 습관으로 했는데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문인데요. 요새는 사실 이렇게 신문을 집에서 받아서 보시는 거 좀 드물긴 할 텐데, 신문에서 어떤 것을 찾게 하는 것도 꽤 좋은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신문에서 어떤 지도를 찾게 한다거나, 오늘의 날씨를 찾게 한다던가, 우리가 사는 곳의 온도를 찾게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사진을 찾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참 좋은 액티비티였는데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뉴스페이퍼랑 어렸을 때부터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기회가 됐을 때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과 친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책을 특별한 걸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늦게 자는 걸 좋아하잖아요. 특히 토요일, 금요일 이럴 때, 아니면 방학 때 책을 침대에서 15분 더 읽으면 15분 더 늦게 잘 수 있다. 책을 읽는다면 너한테 무슨 특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책을 나는 처음부터 못 읽는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책을 잘 읽는 사람, 못 읽는 사람,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모님께서 책은 노력하면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